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케라스라고 하는 딥러닝 도구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뉴런의 수학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맥클라첸 피처 뉴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 수학적인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는데요. 이 이너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뉴런을 기반으로 여러 신경망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신경망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구현 대상이 되는 입력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엠리스트에 해당하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손글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구현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대뇌, 중뇌, 간뇌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부학적인 면보다 우리 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기능적으로 보면 좌뇌와 이렇게 우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좌뇌는 이렇게 언어,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사고 등과 같은 우리가 학습을 통하는 어떤 기능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우뇌는 감정에 해당하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두려움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컴퓨터를 만들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과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1세기 동안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 노력에 다양한 결과가 있겠지만 오늘날 신경망과 가장 유사한 연구는 우리가 워런 맥클라치와 월트 피터가 처음으로 제안한 수학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맥클라치 분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피처인데 두 사람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좋은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뇌의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의 오감 기능, 오감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뇌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반응하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작은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 세포는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감정과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뉴런은 수상돌기, 이 수상돌기로부터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고요. 그 받아들인 신호를
뉴런이 핵에 해당하는 이 소마에서 적절한 처리를 한 이후에 척색돌기로 이렇게 전달되고요. 이 척색돌기로 전달된 그 신호는 다른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뉴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학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핵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이 덴드라이트라 해서 수상돌기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척색돌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수상돌기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적절한 가중치를 곱한 이후에 이런 핵으로부터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 적절한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함수를 통해서 적절하게 신호를 변환한 이후에 척색돌기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학적인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여기에 해당하는 요 연산이 되겠는데요. 요 연산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너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공간 안에서는 닷 프로덕트와 일치하는데요. 각 엘리먼트끼리 이렇게 곱해서 전체 결과를 합하여 하나의 어떤 값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이 연산이 가장 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아무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입력에 가장 유사한 출력을 찾아내는 함수가 우리가 신경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주어진 문제가 주어지면 이것을 신경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합한 신경망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퍼셉트론의 구조는 입력으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나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입력이 보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니까 이렇게 벡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력을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취할 때 이렇게 곱하는 가중치에 해당하는 이런 웨이트가 있고요. 이 웨이트를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서 이제 더한 이후에 그러면 하나의 값이 나올 거고요. 그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 이후에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주로 yes, no 퀘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입력이 뉴스 기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가중치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학습되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이렇게 입력되었을 때 이 웨이트 벡터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가짜 뉴스로 yes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이 웨이트와 유사하지 않다면
우리가 no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는 가짜뉴스의 일반적인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로서 우리가 멀티 아웃풋 퍼셉트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 되겠는데요. 이 구조는 앞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던 기본적인 구조를 이용을 하면 쉽게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웃풋 여러 개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것이 앞에 예와 같이 이 입력도 역시 뉴스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 Y1에 해당하는 뉴런은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 기사에만 반응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정치 기사에 반응을 하고요. 이 Y1이라고 하는 이 뉴런은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 기사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마지막 이 YN이라고 하는 이 뉴런은 스포츠 기사에 반응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입력되는 이 뉴스가 이 Y0에 연결되어 있는 이 웨이트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정치 기사의 Y1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거고요. 또 이 경제 뉴스에 해당하는 Y1에 연결되어 있는 이 웨이트들, 이 웨이트와 유사하다면은 경제 Y1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YN에 연결되어 있는 이 웨이트와 유사하다면 이제 우리가 YN이 반응을 할 텐데요. YN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뉴스가 스포츠 기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멀티 아웃풋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살펴보겠는데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보아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이렇게 단순히 한 층의 어떤 구조로만으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 한 층으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아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이미 1990년대에 이와 같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층 퍼셉트론을 여러 층을 쌓았더니 결국 이 웨이트가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이와 같이 여러 층을 쌓아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딥러닝은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 레이어를 많이 쌓았을 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늘 구현할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MNIST 데이터 셋인데요. MNIST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숫자를 손글씨로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전부 0이라고 하자, 이런 거고요.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1이라고 하자.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기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떤 1차원 벡터로 이렇게 들어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기계가 인식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구현할 텐데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입력청과 그 다음에 은입청,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은입청,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는 아웃풋 출력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입력은 이렇게 우리가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출력은 아웃풋이 우리가 0과 0, 1, 2 이렇게 해서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풋 노드는 10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MNIST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로 나누었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는 웨이터를 학습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테스트 데이터는 그 학습된 웨이터가 정말 이 문제에 적합하도록 학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NIST 데이터는 총 7만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만 개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1만 개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각 데이터는 이렇게 28x 28 화소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밑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28x 28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784개의 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입력 픽셀은 0에서 우리가 흑백 이미지니까요. 0에서 255개의 5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렇게 2차원적인 구조를 신경망은 이렇게 2차원 구조로 일단 입력이 물론 이제 CNN은 2차원 구조로 입력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렇게 1차원 어레이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총 784개의 픽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입력 레이어는 총 78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익청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청은요, 총, 오늘 실습할 모델에서는 51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렐루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청은 우리가 마지막 청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노드는 10개이고요. 이것은 라벨이 0에서 9가 사이에 숫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특별히 softmax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oftmax 함수는 아웃풋 뉴런끼리 서로 경쟁을 할 때 적절한
활성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글자가 0이 이런 0이 입력이 되었다고 하면 첫 번째 뉴런이 이렇게 활성이 액티베이션 되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 함수들은, 나머지 뉴런들은,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아웃풋이 첫 번째 뉴런이 0.7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뉴런들은 0.2, 0.1, 이와 같은 형태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의 레이어, 그런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때는 액티베이션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구성되었고요. 이 아키텍처가 구성되고 나면 이제 웨이트를 변경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예요. 이 아담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에라,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정리를 할 때는 주어진 입력에 대한 결과와 정답과의 오류를 계산하고 그 오류를 이용을 해서 웨이트를 변경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과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함수를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스 펑션은 다양한 형태의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캐테고리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텐데요. 그중 로스 펑션은 우리가 확률적인 로스 펑션도 있고요. 리그레션적인 로스 펑션도 있고 힌지 로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로스 펑션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웃풋이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우리가 소프트맥스는 여기 확률적으로 어떤 값을 확률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0.7이면 나머지를 다 합하면 0.3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적인 로스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캐테고리, 결과의 값이 캐테고리를 이루고 있죠. 이게 0이고요. 이게 1이고요. 이런 캐테고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캐테고리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로스 펑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텐스플로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파이토치라고 하는 플랫폼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 밖에도 뭐 초창기에는 우리가 시아노 같은 것을 많이 썼고요.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NTK라고 하는 또 툴요. 그 다음에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 딥러닝 포 자바 이런 툴도 있고요. 또 카페라고 하는 툴도 있고요. 다양한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용할 툴은 케라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케라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다양한 플랫폼을 백본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 위에 케라스라고 하는 API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텐스플로어에 익숙하다면 텐스플로어와 케라스 이런 형태의 결합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CNTK에 익숙하다면 케라스와 CNTK 이렇게 해서 구형할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아직까지 파이토치를 케라스로 이렇게 케라스를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케라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요. 케라스는 상당히 쉽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수식을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딥러닝을 구현을 할 때는 케라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편할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CNN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CNN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CNN의 간단한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입력 이미지가 2차원 구조로 28x 28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다양한 자질을 인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라든가 수평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45도 정도 기울어진 거, 이렇게 기울어진 거,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이 자질을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풀링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풀링 레이어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여기에 이런 형태의 입력이 0이 들어갔지만 이런 형태의 0이 들어가도 똑같은 0이라는 거죠. 이런 베리에이션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우리가 풀링 레이어고요.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CNN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레이어를 두 층을 이렇게 쌓고요. 그 이후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인식하는 구조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구조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질문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실습을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해놨는데요. 이 코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관련된 코드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일단 공개된 데이터를 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mlist라고 하는 데이터를 로드해요. 이와 같이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에서 255의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연산이고요. 이것이 연산이 되면은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0, 1, 0, 1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0, 1, 2, 3, 9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웃풋이 멀티 아웃풋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뉴런이 0이 들어오는 게 파이어 되고요. 두 번째가 1이 파이어 되도록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핫 인코딩으로 변경하는 코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제부터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과정인데요. 정말로 너무나 심플해요. 자, 일단 케라스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시퀀서 모델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모듈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케라스 모듈을 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가 이 28x 28 입력 모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이 렐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액티베이션이 렐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렐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아까 512라 그랬죠. 그래서 512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모든 뉴런들이 연결되는 댄스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뉴럴 네트워크를 모델링한 최종적인 구조가 될 것이고요. 여기 썸머리는 제가 이것을 위해서 미리 이제 이 실행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실행시켜 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총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 거기 썸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썸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썸머리가 그 출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모양이 입력은 입력 들어오는 크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형태가 512고 512 곱하기 784를 하면 이 크기가 될 거예요. 파라미터 수가 그러니까 41,920개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레이어가 댄스 레이어인데 아웃풋이 10이고요. 입력은 이게 51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총 파라미터 수가 이것이 될 텐데요. 이것이 좀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우리가 PPT에서 보면 옆에 하나 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어스 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바이어스 텀 때문에 5120이 아니라 5130이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아담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아담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캐테고리얼 안트로피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성능을 측정하는 메저를 에큐러시라고 하는 메저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러시라고 하는 것은 정답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 성능을 평가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에큐러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fit 하는 것이 트레이닝이에요. 이 명령 하나로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 이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의 X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주고 Y에 해당하는 라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이것을 이제 한 번만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할 텐데 오늘은 그냥 5번만 했고요.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좀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입력 이미지를 하나 학습하고 웨이트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스토캐스틱 러닝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 로스를 평균치해서 웨이트를 한번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든 웨이트를 이렇게 저장해야 되고 하는 또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거 중간쯤 되는 형태를 이렇게 지금 제가 구현한 것은 128개의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또 128개를 학습하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라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해도 우리가 성능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실제 이 폭을 돌면서 이렇게 보면 에큐러시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죠. 계속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98.92%, 거의 99%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실제 테스트,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97.89%의 성능을 보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성능이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웨이트를 초기화 시킬 때 랜덤하게 우리가 웨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학습을 했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봤더니 우리가 97.89%였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97.82%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CNN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CNN 코드를 잠깐 올리면요. CNN 코드를 한번 보면요. CNN 코드도 제가 미리 구현해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이런 CNN 코드라고 해서 뭘로 별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요. 일단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해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우선 보면 입력을 로드하고 스케일링 하는 부분은 앞에와 똑같아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기 캐테고라이 원핫 인코딩 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듈을 이렇게 시퀀스 모듈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그 뉴런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앞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덴스라고 하는 것을 썼을 거예요. 지금은 2D가 입력되기 때문에 2D를 썼고요. 첫 번째 그 채널 수가 그러니까 피처의 총 수가 몇 개냐 그러면은 32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로고요. 입력 사이즈는 이렇게 28by 28에 보통 이제 그 3차원 이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을 맨 뒤에 써서 1 이렇게 했고요. 흑백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변경하면 1로 하면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요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피처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그 크기가 5by 5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5x5를 얼마 간격으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2차원 의뢰에 한 칸씩만 옮기겠다. 이런 게 1x1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처럼 2x2 하면 2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3x3 하면은 3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딩은 same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거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풀링 레이어인데요. 풀링 레이어도 역시 2디멘전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이 커널 사이즈, 풀 사이즈,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풀 사이즈는 2x2, 4픽셀 중에 맥시멈 값을 뽑아 올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다양한 로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프트라든가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아까 레이어를 2개를 쌓았다 그랬죠, 그죠? 레이어를 2개 쌓고 여기 드랍아웃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드랍아웃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오버피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게 계속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레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플랫 하면은 이렇게 1차원 구조로 다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레이어가 우리가 1000개를, 히든 레이어를 1000개를 했고요. 두 번째 레이어가 우리가 아웃풋이 10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취했고요. 그리고 로스를 지정하고 옵티마이저를 지정하는 것은 앞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고요. 트레이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28x 28이 32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파라메타가 83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레이어보다는 훨씬 작은 파라메터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레이어는 파라메터가 없어요. 맥스 풀링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만 뽑는 거기 때문에 파라메터가 없어요. 웨이트를 특별히 조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레이어는 특별히 학습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바이패스식으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레이어의 크기, 사이즈는 우리가 14 by 14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로부터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를 받은데 우리가 사이즈가 똑같도록 세임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반으로 또 줄였죠. 그죠? 7 by 7로 줄였고요. 그것을 펼쳐서 총 펼치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64 하면은 아마 이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펼치면은 3136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1000개를 했고요. 여기도 바이어스 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와 같은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파라미터 수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파라미터 수하고 이 파라미터 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NN으로 학습하면 웨이트를 쉐어링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적고 학습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늦지가 않아요. 상당히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학습 시간이 앞에보다는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왜 많이 걸릴까요? 청수가 상당히 많죠.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이 한 청, 두 청, 세 청, 네 청, 다섯 청, 여섯 청, 일곱 청 이렇게 7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제가 한번 돌려놓은 건데요.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액큐러시가 94%였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서 여기 5번 돌았는데 99.19%. 상당히 높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99.19%가 정도가 나와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할 때는 여러분들이 CNN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이게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특별히 받을 수는 없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의할 것이 있다면 이곳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jhon@kmou.ac.kr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jhon@kmou.ac.kr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